자, 이어서 한 번에 끝나는 민법 이론 강의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착오 파트부터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31페이지고 합격서는 이제 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은 교재하고 똑같다 그랬죠? 일단 이걸 잠깐 이해해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매매할 때 갑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어요. 그럼 꼭 그런 거 아니겠지만 보통 착오에 빠진 갑에게는 보통 매매계약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보통은 불리하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유리할 겁니다. 그럼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될까요? 취소를 막아야 될까요? 불리하니까 취소를 해야 할 것이고 을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럼 갑이 매매를 취소한단 말은 법률적인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고 을은 취소를 막는단 말은 그 효력을 계속 주장하려는 자, 인정하려는 자입니다. 그럼 갑이 취소를 하고 싶으면 내가 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그리고 착오가 중요하다.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고 갑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취소를 막아야 되죠. 그럼 을은 그래요. 야, 갑, 너는 중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취소 못해라고 을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109조 나와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그런 앞까지 이 표의자,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러나부터는 그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이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앞뒤에서 입증 책임 나누게 되죠. 다음 2항 전항 1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취소죠. 그리고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야, 우린 절대 착오 취소 못해 라고 착오 취소권 배제하거나 포기 약정하면 이 약정 유효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9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죠. 원칙, 그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사기는 누구한테 당했잖아요. 착오는 당했습니까? 나 혼자 착각입니까? 나 혼자 착오에 빠진 거라 책임져야 되고 취소 못합니다. 만약 이거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그저께 아파트 분양권 샀는데 떨어져요. 그럼 오늘 쫓아가서 그저께 제가 착오에 빠졌어요 하고 취소하면 될까요? 못합니다. 내가 토지를 샀거든요. 사고 나면 꼭 더 좋은 토지가 보여요. 그럼 가서 착오로 취소하면 되겠어요? 못합니다. 원칙 취소 못하는데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적 취소 요건을 109조에 써둔 겁니다.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죠.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중요 부분 착오가 돼요. 그러나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앞까지 표의자, 착오자가 입증한다 그랬고 그러나 뒤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여기서 중과실이 나왔는데 또 선의하기가 우리 방목을 잡습니다. 선의가 무과실과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 다시 그냥 과실은 다 경과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자를 생략해요. 과실 그러면 다 경과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꼭 중자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착오에 빠진 건 선의죠. 내가 착오에 빠진 걸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과실 취소 못하죠. 그럼 중과실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중과실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벼운 실수는 취소할 수 있지만 무거운 실수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에 빠진 게 약간의 실수는 있겠죠. 무조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착오 취소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 입었네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 나올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읽으실 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착오 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반가로 1번은 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손해.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럼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 못하죠. 근데 예외가 심히 잘 나오는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알고 역이용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땐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심히 엄청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착오 효과. 자, 아까 이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불법행위 성립 요건 750조가 여러분 책에 박스가 되어 있죠.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다음 위법행위, 나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근데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착오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공부할 사기 강박은 나를 속인 놈, 나를 쫄게 한 나쁜 놈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750조 참고로 보세요.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이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결론을 있다라고 꼭 외우세요.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하잖아요. 해치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을 10월 말에 보죠. 그럼 그때 일교차가 심해서 옆에서 계속 옆 사람이 해치라고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틀리면 안 되죠. 해치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죠. 갑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했는데 매매할 당시에 우리 착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죠.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못 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했으니까 갑이 계약금을 먹어버리고 을에게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손해가 있죠.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해제 후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매할 때 착오에 빠져 있었죠? 그럼 취소하면 중도금 줄 의무가 없게 되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우린 결과만 외우면 돼. 그냥 해치 이해하시고 결과 해치할 수 있다.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은 나중에 계약법에 나와요. 하자 담보 책임. 착오 취소는 현재 민법 총칙에 있습니다. 두 개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권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박스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게 4개 확인하고 개수가 같은가 다른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착오 설명 옳은 거죠? 기억 바로 나왔네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로따로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지문일망상 T1바이오티 문제가 착오인데 불법행위로 책임진다. 틀렸죠? 책임지지 않는다. 착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표의자에게
중과시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걸 알고 이용하면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후, 그럼 해치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옳은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해치 꼭 외우세요. 이어서 이제 하자인 의사표시 사기 강박으로 가겠습니다. 강의 노트는 35페이지고 합격서, 교재는 15페이지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법조문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 법조문이 점점 많이 나와요. 그럼 110조 1, 2, 3항이 있습니다. 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 사기 강박. 2항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관해서 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하였죠. 그럼 여러분 교재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제3자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3자의 동그라미. 자, 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가로쳐 보세요. 그럼 그 가로가 빨리 상할수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상할수 반대가 상수무 꼭 외우시라 했고 뒤에 계속 나오느라 했죠. 그럼 이 항은 제3자가 사기 강박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할수일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손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3항. 전 2항이라 1항과 2항을 말하죠. 1항, 2항 지도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지도입니다.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이거 엄청 어려운 지문입니다. 첫 번째, 표의자가 제3자와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무과실. 그 무과실은 반드시 여기 선의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네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 아까 상할수일 때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제3자네요. 제3자 사기후에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그래서 항상 상할수, 상수무 그걸 꼭 외우라 했습니다. 그럼 1항과 2항 무슨 말인가 이제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먼저 1항 매매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애들이 법률행위 당사자인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은 달라요. 매매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금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네요. 근데 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당해서 매매했으니까 자기가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자, 우리 생각에 병은 갑과 을 둘 중에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병이 사기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은 그래 생각 안 해요. 법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괜히 샀어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 칼로 강박했다 그래? 그럼 친구 하나만 꼬셔버리면 을이 자유롭게 취소하게 됩니다. 그럼 을이 취소하면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이 이렇게 똑똑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이제 을이 정말로 사기 강박 당했는데 을이 사기 강박 당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상대방 갑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선무. 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를 처음 받겠죠. 그럼 갑은 납사실을 모르겠죠? 상선무를 논칙으로 봐요. 그래서 상선무일 때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려있죠. 그럼 상선무면 취소 못하네요. 그러더라도 나를 속인 놈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을 놈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에 해당할까요?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대리인은 1항으로 와요. 의리 봤을 때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할자, 그놈이에요. 똑같은 놈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1항으로 와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대리인이 기망이 속일기 사기죠? 대리인의 기망 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여기 제3자 아니라 1항 당사자 자격이에요. 그럼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둘이 동일시해서 갑이 오른팔이면 대리인이 왼팔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딱 외워버립니다. 1항과 0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 여러분 교재 합격서 15페이지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효과 판가로 1번이 여기죠. 당사자 사기강박. 판가로 2번은 제3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의의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제3자의 사기강박 해당 여부가 있죠. 기억 대리인 나왔어요. 그럼 기억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제3자 이쪽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107조 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리인 기망행위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이게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니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의자는 여기 계약을 취소해야 하면 틀렸죠? 취소하지 않고 이 제3자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기 강박을 떼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양괄호 2번이 기망 사기를 먼저 봐요. 자, 그럼 기망 사기란 우리가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속이는 거, 거짓말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자, 법에서 어떤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의무를 다 해야 되죠. 근데 의무 있는 자가 그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부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의무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부작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부작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나요? 세월호 사건? 그럼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도망가서 승객이 죽었죠. 그러니까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됐죠. 근데 옆에 승객 구조할 의무가 있나요? 승객끼리는 서로 구조할 의무가 없으니까 구조 안 하고 도망가도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작위란 의무가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시가가 뭐 정해 있나요? 부동산 시가 정해 있어요? 안 정해 있죠. 그럼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 또는 시가가 10억인데 높게 뭐 10억 5천만 원 말했다.
이게 사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파트 10억짜리 팔 때 10억의 광고 냅니까? 한 10억 3천만 원 광고 내가지고 한 2, 3천 깎아서 팔잖아요. 그런 건 사기 아닙니다. 기망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적 간섭한 게 아니다, 기망 아니다는 말입니다. 사기 아니다. 근데 자, 분양자가 분양하는 자 건설회사예요. 여러분 분양이 무슨 말일까요? 분양. 뭐 강아지 분양입니까? 분양이 이게 나눌 분, 양도가 판다. 나누어서 판다 말입니다. 강아지 나눠서 파는 거예요. 아파트 나누어 파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분양권을 사면 101동 다 삽니까? 그래 돈 많아요? 그 중에 한 칸을 나누어서 사는 거죠. 그게 분양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걸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 가보나요? 안 가보고 모델하우스만 가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는 공동묘지겠다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밤에 절대 밖에 보지 마세요. 귀신 나올지 몰라요 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 했죠. 속여서 팔려고. 그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다. 또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네요.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봄, 여름에 절대 창문 열지 마세요 라고 고지해야 돼요.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속여서 팔려고. 둘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서 부작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이 지금 부작위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이 이 교환계약 시가예요. 시가는 여러분 정해진 게 없다 그랬죠?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착오 취소 못하고 기망 사기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이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양괄호 3번 강박이 나옵니다. 학기역서 16페이지.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괘씸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고 1교시 때 공부했죠. 1교시 때 강박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 했죠. 첫째, 강강호 신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두 번째, 강비 아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다. 셋째, 완전히 박탈 무효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비통착사강을 공부했습니다. 일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사기의 강박 틀린 거죠? 이런 건 볼 필요 없어, X.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대리인의 기망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인데 기억나죠?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죠? 언제나 취소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애우시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가불병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대리인 기망으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몰라도 취소. 3번은 강박 나왔는데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라고 외웠죠? 4번은 교환에서 시가 나오면 차고 다니고 기망사기 아니라 그랬죠?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취소해야 틀렸고 의사표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외우세요. 대리인 기망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자, 이제 의사표시 마지막 파트 학기역서 16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법조문 박스 111조 1항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도록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도달이 무슨 말일까요? 편지라면 편지를 완료할 알치 뜯어 읽은 때 완료할 료인데 두음법칙이라 요라고 쓴 겁니다. 그럼 편지를 뜯어 읽은 때부터가 도달이 아니고 편지를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편지가 우체통에 꽂혔네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 있죠? 그때부터 도달이 됩니다. 만약 편지를 완료하려 할지 뜯어 읽은 때를 만약 이때를 도달로 본다고 가정하면 편지 왔거든요. 보낸 사람이 내 채권자예요. 그럼 편지 뜯으나 마나 돈 갚어 써 있겠죠. 일부러 편지 안 뜯어요. 그러면 이게 도달이라면 나에게 평생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편지 안 읽었더라도 읽을 가능성이 생기면 도달된 거고 돈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가 도달이에요. 상대방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도달이다. 요지 가능하다. 그래서 16페이지 반가로 1번 도달주의 원칙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4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도달주의랑 의사표시가 도달했어요. 그럼 효력이 생겼으니까 내 멋대로 의사표시를 이제 걷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효력이 생겼으니까 그걸 걷어들일 수 없어요. 도달 전에만 걷어들일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편지를 보냈다. 그럼 보내서 도달하는데 자, 을이 갑의 편지 읽었거든요. 을은 갑 편지 읽어놓고 시침이 뗍니다. 나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도달주의라 표의자가 너 읽었지라고 그 도달주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의사표시는 100원짜리 편지가 아니라 내용증명이나 등기표현으로 비싼 돈을 드리거든요. 왜 드릴까요? 이걸 통해서 의사를 보냈는데 갑에게 반송되지 않는 한 너 읽었지라고 추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럼 비싼 돈 쓰지 않고 딸랑 100원짜리 우표는 추정 안 돼요. 돈을 써야지. 돈을 써야만 추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16페이지 다시 위쪽에 법조문 박스 111조 있죠? 지금까지 1항 한 겁니다. 그럼 111조 2항 보이죠? 그 2항이 훨씬 중요한데 2항 자 의사표시자가 거의 표의자 같은 말이죠?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응의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있고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민법 총칙에는 의사표시자, 표의자 나와요. 근데 이게 계약법에서도 잘 나오는데 계약법에서는 청약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통지를 발송했죠. 그럼 그 의사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잘 모를까요? 의사표시자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보냈죠. 그럼 그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유효입니다. 잘 모른다가 아니라 유효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있어요. 커피숍에.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겠죠. 그럼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지나간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정상이야. 저 사람 멀쩡한 정상인데 정상 그럽니까?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야, 쟤 또라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 안 해요.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비정상 또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발송거면 잘 모른다가 아니라 유효, 정상이라 정상이라고 안 써준 거예요. 그럼 유효죠. 근데 보낼 때 살아있고 멀쩡했죠? 근데 그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란 말일까요? 무효란 말일까요?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나오거든요. 오늘 정확히 정리합니다. 이런 정확한 설명은 우리나라의 전 과목 통틀어서
저밖에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유효죠. 그러면 유효가 유효로 된다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효가 만약에 무효로 된다면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거꾸로 원래 무효인데 무효가 무효로 되면 똑같죠. 그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면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효가 돼야 효력이 똑같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어때요? 퍼펙트하죠? 그래서 유효가 되단 말입니다. 즉 보낼 때 살아있고 멀쩡했죠. 그럼 중간에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라는 뭔가 태클이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유효 그 말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표의자로 의사표시 보내서 얘가 상대방이에요. 그럼 보낼 때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죽거나 능력이 없어졌다. 그래도 유효가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누가 여러분들을 간섭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죠? 간섭하지 마 그러죠. 그러니까 싸운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간섭하면 저같이 말해요. 유식하게.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하세요.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간섭하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하세요. 그럼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 알아야 싸우지. 지금 그 상황에서 쪽팔리게 그게 뭔 말이야 물어볼까요? 그래서 안 싸운 겁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네가 이렇게 간섭해. 뭔가 간섭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들어와도 나는 나대로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 간다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마 그 말입니다. 퍼펙트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우세요. 무체발, 격승발. 무체발, 격승발. 이게 이제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이게 동그라미 1번. 무권대리는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이 발신주의. 동그라미 2번. 격지하간 승낙 통지가 발신주의. 배우세요. 무체발, 격승발. 무체발, 격승발. 이거 아니면 다 도달주의 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기타 규정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받을 능력이 없다고 봐서 수령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을이 갑의 편지를 읽었거든요. 읽었더라도 능력이 없죠? 야, 넌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을 뒤에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자가 도달을 알았네요. 그럼 이자가 뒤처리해 주겠으니까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조가 제일 밑에 있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도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죠.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 다음 이제 공시송달이 나옵니다. 특히 이거 원룸, 투룸, 쓰리룸 같은 거. 투룸을 을과 임대차에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월세 이익이 밀리면 갑은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죠. 그럼 해지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요, 도달주의요? 도달주의. 그러니까 을에게 이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됩니다. 근데 을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집에 가봐도 없고 핸드폰 연락도 안 돼요. 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은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도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지가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손해보죠? 그래서 갑이 이때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갑이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요. 그럼 우리는 법원 게시판을 볼 가능성이 거의 0이죠. 그래도 2주 지나면 을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켜버립니다. 그냥 도달한 걸로 봐버려요. 그래야 이제 을을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럼 113조 법조 미들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무과실 이겁니다. 이거 감정평가사에 과실로 인하여로 이미 나왔어요. X 무과실 과실 없이에요. 그래서 표의자가 과실 없이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때, 저는 소재를 알지 못한 걸 예를 들었죠. 무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동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도달시킬 수 있다고 법조문 이대로 냅니다. 그럼 틀리게 낼 건 여기 과실로 인하여 그럼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거죠. 1번 표의자가 이제 청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유효죠. 그대로 유효.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효가 된 거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럼 요지 가능해서 도달이 됐습니다. 도달된 거라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이건 반송 되돌아오는 거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한 것도 본다 그랬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대로 유효죠. 그 뒤에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 뒤에 여기처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한다 그래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여기 쉼표 뒤에 다 틀렸어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끝나야 됩니다. 4번이 정답. 이 뒤는 완전 엉뚱한 말이에요.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한 경우 그럼 요지 가능해서 도달이 된 거예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 강박과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